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챕터 1 프로그램 만들기에 뒤이어서 용접 프로그램 수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접 프로그램 수정 메뉴에 진입을 하시면 이렇게 용접 구간 설정 그리고 용접 프로그램 세부 설정이 있는데요. 먼저 용접 구간 설정을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현재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 우측에 파라미터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구간이 분할되어 있고 또 어떤 타입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뭔가 원하시는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구간을 분할하고 그리고 통폐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구간을 분할시키려고 하면 그 분할 지점, 실제 모재에다가 이 그림과 같은 그런 분할선에 대한 마킹을 해놓으신 다음에 어디가 용접이 잘 되고 어디가 조금 부족하다 또는 어떤 부분들은 그냥 통폐합을 시켜서 한 암페어로 최대한 변수를 줄여서 갈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서시면 만져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구간을 분할할 때 예를 들어서 90도 쪽에 구간을 분할하는 선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전구간과 뒷구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각도까지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휠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록색깔 동그라미 모양이 생성되면서 구간이 두 개로 분할이 됩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통합시키고 싶다 하시면 지금 나눈 이 구간을 예로 들었을 때 지금 초록색깔 이 원 표시가 나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데요. 이 변한 순간 좌측이나 우측으로 휠을 돌리게 되면 이 커서가 계속해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간의 첫 점이나 끝점까지 몰아서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분할하는 선을 좀 위치를 더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 초록색깔로 표시가 될 때 아까 분할했던 것들 그리고 통합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 원하시는 각도까지 끌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까지 옮긴 후에 한 번 더 눌러서 초록색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좌측에 있는 1, 2, 3, 4, 5, 6 각 구간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각도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들의 각도가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 밑바탕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우측에서 실제로 이 가시화돼 있어서 볼 수 있는 파라미터 그림을 내가 원하는 뭔가 변수들을 조정할 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바탕을 먼저 그렸으면은 실질적으로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변수가 되는 암페어 그리고 이동 속도 그리고 이 펄스 용접으로서 이 암페어가 하이 암페어와 로우 암페어가 번갈아서 교차되는 그런 주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게 이 바로 전면에 있는 용접 프로그램 세부 설정입니다. 이 용접 프로그램 세부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설정 그리고 용접 점퍼의 설정 유형풀 생성 시간 구간 1, 2, 3, 4, 5, 6 그리고 다운슬로프 용접 후퍼지 설정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다루게 될 전체 용접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 메뉴들을 꼽자면 이 유형풀 생성 시간부터 실제 구간들 그리고 다운슬로프 이게 가장 큰 변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 구간에 대한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용접 전에 퍼즐을 얼마를 줄 것인지 또 용접 후에
뭐 후열의 느낌으로 또 호퍼지를 어떻게 줄 것인지, 산화방지를 위해서 호퍼지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접 퀄리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용풀 생성 시간, 그리고 각 구간들 다운슬로프에서 크게 봤을 때 총 3가지의 변수 구간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들어가는 메뉴들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프 외경, 그리고 헤드 모델, 그리고 용접 회차, 이 회차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마다 한 포인트씩 올라가는 거고요. 이 전원을 껐다 켰을 때는 이 무조건 이 용접 회차가 1로 변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회차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전날에 10포인트를 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11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시면 이렇게 11 입력을 한 다음에 용접을 하시면은 뭐 어제 10포인트를 하고 오늘부터 11포인트째부터 시작을 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전원이 꺼지면은 카운트는 다시 리셋돼서 1로 변하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 시작위치나 시작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헤드가 지금 사용하시는 챔버 타입 헤드라든지 또는 뭐 오픈 타입 헤드라든지 스타트 지점 자체가 항상 이 헤드가 정방향으로 이 파이프라인에 장착이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거치되어 있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스타트 포지션을 추적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헤드가 옆으로 90도로 잡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시계 방향으로 90도가 돌아가 있다, 텅스텐 봉이 12시 방향인 거죠. 이런 상태일 경우에는 90도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12시 방향에서부터 시작하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정도가 들어가 있다 하시면 마이너스 90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6시 방향으로 텅스텐이 시작하는 그래픽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매번 바꾸시는 게 번거로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항상 같은 조건으로 셋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조건이 안 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시작위치를 변경을 해갖고서 실제로 어떻게 암페어가 들어가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얘가 좀 변수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은 바뀌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포인트가 텅스텐 봉이 저희 오비탈럼사 헤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9시부터 진행을 해서 상진으로 먼저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진으로 해서 한 바퀴를 전체를 도는 그런 로직으로 용접이 되는데, 이것도 앞에 그 그래프 시작 위치와 마찬가지로 그 텅스텐 봉을 항시 9시에 둘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헤드가 돌고 또 텅스텐 위치가 바뀌고 하는데, 이거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도는 저 그래프 시작 위치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위치를 뭐 90도로 변경하게 된다면은, 지금 텅스텐이 실제 텅스텐 봉 위치가 12시부터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뭐 마이너스 90도로 하게 되면 텅스텐 봉 위치가 마이너스 90도까지 후진을 한 후에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텅스텐 교체 주기 알림 여부가 있는데, 이 알림 여부 같은 경우에는 ON을 해두시면은 텅스텐 교체까지 용접 횟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가분 텅스텐 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용접을 하기 위해 장착을 하게 되면은 처음 점화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한 20포인트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이수
그러니까 텅스텐봉의 이 파이에 의해서 조금 수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10포인트에 한 번, 뭐 1.6파이 같은 경우에는 15번, 그 2.4파이 같은 경우에는 20번,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각자 세우셔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유지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좀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동 용접에 대한 시방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 시방서, 용접 작업 절차서 또는 뭐 시방서에 따라서 교체 주기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전구간 전류 일괄 조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금 우측 그림에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제 용접 구간들에서 사용되는 전류들을 일괄적으로 몇 %씩 조정을 하겠다라는 기능으로, 이거는 여기서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시고 실제로 구간에 가셔서 암페어가 몇이었고 어떻게 올리고 내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후에 올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구간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로그 파일 저장 여부가 있는데요. 저희 장비 우측,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우측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에다가 지금 USB를 꼽게 되면은 이 아래에 보시면은 USB의 이름이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USB 꼽힌 채로 이렇게 ON을 시켜 놓게 되면은 이 현재 용접하고 있는 데이터들, 뭐 회차별로 변경되는 실제 출력값들,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그 기록이 USB에 엑셀 파일이랑 그리고 텍스트 파일, PDF 파일 총 3가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생산에 있어서 좀 데이터들을 남기셔야 되고 뭔가 고객사 쪽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뭐 출력물을 뽑는 것보다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USB를 꼽고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우신 뭐 반도체 현장이라든지 일부 뭐 좀 보안이 좀 철저한 곳이라고 하면 로우 파일을 실질적으로 이 내장 프린트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켜주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로우 파일 인쇄 버튼을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완전히 끝난 용접만 로고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은 이 기능을 켜게 되면은 중간에 뭐 아크가 꺼진다거나 가스가 부족해서 용접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던가 이런 불완전한 용접에 대해서는 로그 파일을 생성하지도 않고 출력도 하지 않겠다라는 뭐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ON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본 설정 세부 조정이 있는데, 이 기본 설정 세부 조정을 켜시면은 회전 방향, 시계 방향이 기본이고요. 가용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용접을 켜시게 되면은 가용접 후에 즉시 용접이라는 게 켜져 있게 되는데 자동으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신 상태로 가용접 후에 어쨌든 이 확인할 시간, 가용접의 퀄리티가 어떤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용접 후에 즉시 용접을 끄고서 진행을 하시는 걸 항시 권장드리고요. 뭐 생산 하시는 곳에서 이걸 사용을 하실 때 뭔가 항상 세팅이 잘 된다, 그리고 나는 센터로 정말 잘 맞추고, 그리고 받아서 쓰는 뭐 시편이라든지 모재들의 단차도 없다 라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켜놓고서 연속적으로 계속 돌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배관 용접을 하시고 현장에서 뭔가 포인트별로 용접이 매 조건이 다르다 싶으신 분들은 이걸 끄고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용접 개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방에서부터 최대 8방까지 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우측 그림 보시면은 가용접 포인트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숫자들이 보면은 1번이 11시 부분 정도에 있고요. 2번이 4시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이 5시, 그리고 4번이 11시 조금 넘어서 12시 조금 되기 전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마주보는 방향들을 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8방씩 치고서 용접을 하기에는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4방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방 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4방을 치는 것도 있지만, 뭐 여러 방 쳐서 뭔가를 잡아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차라리 이 가용접 전류의 암페어를 높여갖고 좀 더 강하게 실제 용접에서 있어서의 그 비드들의 폭이나 열 깊이보다 좀 덜 되게끔 컨트롤을 하면서 암페어, 이 가용접 암페어를 올리거나 가용접 시간을 늘려서 조금 더 견고하게 붙을 수 있게끔, 양 모재가 견고하게 붙을 수 있게끔 세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 용접하시는 파이프들의 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가용접 개수가 늘어나고 또 암페어들이 좀 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용접 전에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가잡은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본 설정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접 전 퍼지 설정입니다. 용접 전 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180SW라는 이 신형 장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 퍼지에 대한 총 시간 그리고 가스량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지만, 이게 항시 정답은 아니고요. 원하신다면 좀 더 가스를 더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용접 전퍼지 총 시간 자체를 줄여갖고서 어쨌든 전퍼지와 후퍼지에서 이 소요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산화에 대한 퀄리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이쪽 페이지에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이 플로우 포스입니다. 플로우 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량제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플로우 포스 진행 시간 23초, 그리고 유량 제어 시 가스량 20 r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스 전체 보기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용접 프로그램을 잡아가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가스가 얼마나 쓰이는지, 또 전퍼지에서는 몇 초, 후퍼지에서는 몇 초, 그리고 LPM은 몇 LPM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원하시는 변경하시려는 변수 섹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측 그림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총 퍼지 시간이 25초다 하면은 이 플로우 포스를 켜놨을 때 이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실제 본용접에서는 14rpm 정도면 충분하지만 전퍼지 할 때 25초 동안 14rpm을 쏘게 되는 세팅이 이 유량제어를 껐을 때 세팅입니다. 하지만 이 유량제어를 켜게 되면은 플로우 포스 진행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섹트에 오면은 앞에 보시면 23초 동안 초록색 기둥만큼의 파란색 기둥만큼의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능 자체는 23초, 시작해서 23초 동안은 20rpm이라는 높은 수치의 이 가스 흐름으로 좀 더 빠르게 내부의 잔류에 있는 산소를 빼내고, 그리고 챔버 안을 좀 맑은 분위기로 빠르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23초일 때는 기둥이 직사각형이지만 25초 총 시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해서 뒤에 2초가 더 붙게 되는데요. 그게 아크가 튀기 전에 가스가 안정되는 시간 2초를 항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게 불어낸 후에 본용접 가스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응용을 하시면 14rpm으로 25초 동안 쏘는 거, 14rpm으로 25초 동안 쏘는 것을 한 반틈 정도로 줄여도
사실 퍼즐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가 줄어든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퍼지 같은 경우 13초인데 13초 중에 11초를 ECLPM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챔버, 용접해야 될 모재들이 물려있는 그 챔버 안에서 잔류해 있던 산소들이 최대한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시는 레귤레이터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25LPM 정도 사용하시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헤드가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스라고 하면은 용접 중에 나오는 가스들, 그리고 안정화할 때 나오는 가스,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드셨을 때 추천을 해주는 이 권장량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후퍼지도 마찬가지로 이 유량절 기능을 킬 수 있는데, 유량절 기능을 키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가스량이 14LPM으로 30분 동안 하는 거를 유량절을 키고서 한 15초 정도로 줄이시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림 자체가 가운데가 움푹 패인 이런 느낌의 그림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용접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용접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지금 퍼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세팅을 마친 후에 실질적으로 요용풀 생성을 하고 그리고 구간들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요용풀을 만들고 그러고 요용풀이 이 아크 용접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아크가 소강할 때까지의 전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컨텐츠가 좀 심오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다음 편에 이어서 이제 챕터 3 실제 용접 변수 다루기에 대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